비트코인이 현재 3,78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도 497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크게 한번 봐볼게요. 자, 상승해서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현재 저점과 고점의 박스권의 하단에 있죠. 그쵸? 여기 깨지면 이제 또 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 깨지길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투심이 크게 위축돼 있어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밑에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이 급감해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없어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더불어 주식시장, 주식과 코인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동학 개미 운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죠. 더불어서 2018년도에 2,600만원을 찍고 300만원 중반대까지 빠지면서 2년이 넘는 박스권 기간 동안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없었어요. 늘 대중의 관심은 언제 나오죠? 가격이 급등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하죠. 대중의 관심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때 물려요. 그리고 이때 털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죠. 이때 누군가는 반대로 모아갑니다. 그쵸?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폭발한다. 그러면 바로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때 또 어느 정도 넘기고 갔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이 없어지는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간별로도 좀 지쳤고요. 가격을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부분에서 상당히 지쳐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그리고 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모아가야 되겠죠. 대중과는 반대로. 왜? 간단하게 올라갈 거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더불어 크립토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앞으로 100배 이상 커질 거니까 나는 싸질 때,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모아갈 거야.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그때 좀 넘겨줄 거야. 이런 투자 원칙이란 게 저는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어요. 비트코인의 장기 월봉과 주봉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리플도 당연히 성장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암호화폐 19,000개 중에서 수십 개만이 생존하게 되겠죠. 그쵸? 그 1, 2, 3에 저는 리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서 리플과 전체 암호화폐 큰 시장의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플의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이 라인에서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요. 이 라인은 과거, 현재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많이 뭉쳐있는 곳, 투심이 뭉쳐있는 곳. 우리는 탑코인 대비해서 올라간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섹과의 소송이 큰 그런 이슈가 되었죠. 이게 해결되면 조금은 어느 정도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에 파급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POS 포스 전환과 그리고 리플사의 나스닥 상장과 코인베이스의 리플 XRP의 재상장과 더불어서 리플의 그레이스킬 자산운용사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등재가 되고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XRP 유동성이 꽂히게 되며 전세계 CBDC가 스위프트를 한데 모아주면서 펀더멘탈이 진짜 나아갈 때 찐 상승이 나오겠죠. 다만 그 시간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간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이제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자, 한번 체킹을 해드릴게요. 저항대를 한번 체크하고 가자고요. 자, 보면은요, 저항대와 지지대를 보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 많이 뭉쳐있죠? 여기도 되고 요 근방이에요. 자, 그리고 요 라인, 그쵸? 그리고 요 라인에 있어요. 요 부분에서 크게 하나 체킹을 해보면 요 라인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저항대겠죠? 여기가 살짝씩 비어있죠. 이동평균선들은 저항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캔들상 저항대와 만나겠죠. 저항이 두 개가 만나면 저항이 세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지지부진한 흐름은 전체 시장에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주식과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이 같이 돌아 나올 때 그 부분은 6월 FOMC와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의 움직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서 나갈 때, 그들의 물량을 많이 회수했었을 때, 그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려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키운 화폐 통제력, 빅브라더의 공습이 시작됐다. 차츰 우리 곁으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이 기사가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CBDC와 크립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리플사에 나아가는 그림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터링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볼게요. 달러를 주도하는 기존 금융 자본 세력은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달러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면의 진실은 이들이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들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송금의 즉시성 등 암호화폐 기술만큼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입장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 국제결제은행의 언급에서 엿보인다. 국제결제은행은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 CBDC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BIS에서 국제결제은행이 이런 권고를 한 이유는 기술 혁신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속도를 조절하는 이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점점점 끌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많은 중앙은행들이 탈중앙형 암호화폐 기술을 모방하여 국가가 추적 가능한 중앙 집권형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섰다. 바로 CBDC.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2014년부터 이미 디지털 화폐 개발을 시작했다. 전 IMF 총재이자 ECB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스도 암호화폐 긍정론자이다. 그녀는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가 더 이상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국가기관이 힘이 없고 국가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녀는 영국 중앙은행 영란한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법정화폐는 디지털 화폐로 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블록체인이 키운 화폐 통제력, 빅브라더의 공습이 시작됐다. 차츰 우리 곁으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이 기사가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CBDC와 크립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리플사에 나아가는 그림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터링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볼게요. 달러를 주도하는 기존 금융 자본 세력은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달러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면의 진실은 이들이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들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송금의 즉시성 등 암호화폐 기술만큼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입장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 국제결제은행의 언급에서 엿보인다. 국제결제은행은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 CBDC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BIS에서 국제결제은행이 이런 권고를 한 이유는 기술 혁신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속도를 조절하는 이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점점점 끌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많은 중앙은행들이 탈중앙형 암호화폐 기술을 모방하여 국가가 추적 가능한 중앙 집권형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섰다. 바로 CBDC.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2014년부터 이미 디지털 화폐 개발을 시작했다. 전 IMF 총재이자 ECB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스도 암호화폐 긍정론자이다. 그녀는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가 더 이상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국가기관이 힘이 없고 국가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녀는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법정화폐는 디지털 화폐로 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2017년 11일 어느 한 대학 영설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자, 윌리엄 더들리는 현재 존 윌리엄스의 전 뉴욕은행 총재입니다. 투기활동에 가깝다.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 자, 대중의 눈을 가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다만 비트코인 기술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ISO 20022는 연준의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 코인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유럽에서도 그리스 금융사태를 계기로 유로 코인과 같은 아이디어가 탄력을 받았다. 특히 영란은행이 적극적이었다. 당시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는 미래 금융 부분의 잠재적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영란은행은 2015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미국과 유럽, 전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의 민영이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이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도와 규격, CBDC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기준점으로 한 암호화폐 시스템을 준비하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림이 이제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 제도와 규격과 틀을 짜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9년 8월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도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는 미국 달러의 지배적 지위가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IMF가 달러를 대체할 화폐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기축통화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칸이 총재는 미국 경제에서 미국은 국제무역에서 10%, 글로벌 경제 생산량에서 15%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무역 거래 중 절반과 글로벌 증권 발행 중 3분의 2가 달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달러의 과수요가 글로벌 금융 안정을 해친다는 게 칸이 총재의 지적이다. 그는 골드만삭스 출신이라 누구보다 월스트리트의 사정에 해박한 사람이다. 디지털 화폐의 가장 적극적인 중국은 2016년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를 대상으로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선전, 수저우, 숭안신구, 청도와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폐쇄식 테스트도 진행했다. 2021년에는 디지털 화폐 테스트 지역을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와 여계로 확대했다. 선전에서는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여계 사용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하기도 했다. 또 인민은행은 2022년 2월 홍콩 자산운용사인 HKMA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브릿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디지털화폐의 여계 결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개인 소매거래 중심의 시범 테스트에서 벗어나 디지털 위안화 국내 시범 사항을 6대 은행 중심으로 상시화하는 한편 인근 국가 대상으로 여계 사용 테스트 범위도 확대하면서 기업 간 거래 등 B2B 등 다양한 거래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브릭스 등 경제 블록별 암호화폐의 등장.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의 전자지갑을 보면 디지털 화폐 그림 속에 실물 화폐처럼 발행 연도 등이 포함된 고유 번호가 들어가 있다. 이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알리페이처럼 QR코드를 스캔해서 돈을 지불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송금 기능도 있다. 또 스마트폰 두 대를 서로 맞대는 부딪히기 기능도 있는데 이는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도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기능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능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1대1로 국가들에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디지털 위안화의 개도국 전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 또한 CBDC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리플의 이러한 시스템도 준비가 되고 있죠. 자, CBDC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의 수출입 품목이 디지털 위안화로 거래될 공산이 있다. 특히 디지털 화폐는 전송이 빠르고 편리하며 환전 및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미래의 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같은 경제 블록별 암호화폐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2017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다변화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 주목받는다.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맞서 중국은 세계화 자유무역 수호를 가치로 내걸고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항해 세계 질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미 브릭스는 무역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3년 브릭스 통화 안정기금을 발족시켰고 2016년 브릭스 개발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2018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5개국의 국책개발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5개 은행은 브라질 개발은행, 러시아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 중국 개발은행, 인도 수출입은행,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발은행 등이다. 이들 브릭스 5개국은 전체 세계 인구의 약 40%, 세계 경제 성장의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브릭스 5개국 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자동 교환 시스템 혹은 아예 통일 브릭스 디지털화폐가 탄생하면 그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산유국 디지털 통화에 맹주를 자처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산유국 디지털 통화가 별도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달러 움직임은 여러 경제 블록별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브릭스 암호화폐가 순조롭게 순항을 시작하면 이어 중남미 연합과 아프리카 연합 같은 지역 암호화폐도 등장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법정화폐와 중앙화 디지털화폐들이 세력 다툼을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겠죠? 기존 법정화폐를 CBDC가 대체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 방향성과 속도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기초통화의 다음 시스템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전세계 스위프트가 CBDC를 한데 모으고 XRP가 브릿지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과 브릭스와 전 세계의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바로 CBDC를 통해서 XRP를 통해서 통화와 분권화와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는 추적 가능한 중앙 집권형 화폐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계좌가 추적당한다고 생각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 운영 체계를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곧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디지털화폐를 보낼 때는 추적 가능한 디지털화폐를 보내지만 상업은행과 개인 또는 기업 간 거래를 기업 간 거래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성이 보장된 암호화폐 시스템과 연동을 검토하고 있다. 지캐시의 제로놀리지, 노이어 유어 커스터머. 그래서 신원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 익명성 시스템이 전 세계에 도입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투명과 방패. 기득권은 투명이고 기득권이 없는 통제받는 사람은 바로 방패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추적기관의 이원화로 반발 무마한다. 중국의 경우 이원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초당 30만 건 이상 거래되는 소매시장까지 관여할 경우 통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소액 거래에서 개인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무제한의 익명성 보장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익명성 보장을 의미한다. 곧 일정액 이상의 큰 금액의 거래는 실명 전자지갑 거래를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 도박 등 불법 거래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정보는 연장을 발부받아 거래를 추적할 수도 있다. 곧 정보는 가능한 한 거래 익명성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필요시에는 개인 거래를 추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CBDC에서 동결, 이 부분도 연결이 되겠죠. XRP 원장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빅브라더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이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종류의 디지털화폐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6개국 이상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와 연동하여 디지털화폐를 개발 중이다.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6개국 모두 개발 중이다. 전 세계 실세들이 다 개발 중에 있다. 목전에 와가고 있다. 중국 디지털화폐 테스트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화폐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핫 이슈로 떠오른 상태이다. 브리스 5개국 디지털화폐 공동연구에 이어 2020년 초
유럽 중앙은행, 디지털 파운드 재단, 그리고 유럽 컨소시에츠, 그리고 바로 리플과 액센추어. 자,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죠. 영란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동 연구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디지털 화폐는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6개국 모두가 개발하고 있다. G7과 브릭스, 그리고 중동. 자, 전 세계 모두가 다 한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CBDC에 대해서. 상기 6개국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가 탄생하게 된다면 달러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기축통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달러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한 다음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가 화폐의 본원적 기능을 미처 완비하지 못한 틈을 타 국가의 중앙은행이 추적 가능한 중앙집권원 디지털 화폐가 화폐의 역사 전면에 부상 중이다. 암호화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CBDC를 제도와 규제와 틀을 먼저 짜고 암호화폐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EC과의 소송, 그리고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와 함께 민간 섹터의 스테이블 코인들도 먼저 시장을 장악할 준비를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백서 발표, JP모건 체이스은행의 JPM 코인, 2020년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안의 테스트 시작 등으로 세계는 지금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22년 1월 국제결제은행 BIS 65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 86%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들 중 20%는 중기, 단기, 곧 3년 이내에 발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60%는 중단기적 발행이 가능이 낮다고 답했다. 바이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검토 지시. 그간 방관자적, 중립적 자세를 견지했던 미국도 입장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지난 3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CBDC 연구 개발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규모가 5년 전 140억 달러에서 2021년 11월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숫자가 보이시죠? 140억 달러에서 3조 달러를 넘어섰다. 공 2개가 최소한 더 붙습니다. 이해 가시죠?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한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내 16%가 암호화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정부 기관들은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보호, 투자자 금융기관 위험성, 암호화폐 접근성 등의 평등 정도를 조사할 전망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종이화폐와 달리 추적이 가능한 화폐이다. 이에 따라 빅브라더의 출연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향후 디지털 화폐가 대세가 되면 그간 지하에 잠겨있던 종이돈들이 환전을 위해 모두 은행으로 들어가 소유주의 실명을 밝혀야 할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의 성격을 띠게 된다. 자, 미국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건물. 디지털 화폐에 다소 무관심하던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구 개발을 지시했다. 이미 미국 또한 예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 결국 전 세계의 디지털 통화의 혈관과 혈액을 담당하는 리플 네트워크와 XRP, 이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리라 생각합니다.